패션은 느낌이나 감각의 영역이라고 좀 많이들 생각하지 않습니까? 패션이 진짜 어려워요. 좀 평소에 패션 감각이 좀 있으세요?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800만 원에서 50억까지 올라간 거예요. 제작부터 추천까지 AI가 활약하는 영역이 정말 넓습니다. AI가 내가 이전에 했던 행동이나 나의 패턴을 갖고 내가 원하는 지점을 데이터에서 정확히 추천할 수도 있는 거죠. 멀티모달 기술이 핵심을 이루고 있어요. 소나무 숲 이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청량함. AI가 취향의 지도를 그리고 그 지도로 트렌드까지 예측한다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 같은데. 여러분 반갑습니다. AI 지식특강 AI토피아의 궤도입니다. 내가 좋아하고 나에게 어울리는 옷, 왠지 끌리는 느낌까지. 그동안 패션은 숫자보단 감각의 영역이었죠. 이제 AI가 그 감각을 데이터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한 장으로 옷 스타일을 파악하고 취향을 분석해 잘 팔릴 디자인까지 제안하는데요. 오늘은 AI가 바꾸고 있는 패션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보겠습니다. 저와 함께할 두 분의 지식텔러를 모셨습니다. AI와 패션 디자인의 접점을 연구하고 계신 주다영 교수님, 그리고 AI를 활용해 패션 산업의 변화를 만들어가고 계신 신기영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간단히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국민대학교 주다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있는 학과는 AI 디자인 학과로 국내에서 최초로 생긴 학과고요. 국제적으로도 처음입니다. 저는 그 학과에서 그리고 대학원의 AI 디자인 전공에서 AI 적응형 디자이너라고 하는 학생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한 15년 정도를 AI하고 디자인을 어떻게 결합하느냐 이런 분야에서 다양한 것들을 연구해 왔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디자인 AI를 만들고 만든 AI로 패션 브랜드의 가치를 창출하고 창출된 가치를 시장에 전달하고 있는 디자인업을 신기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보통 패션은 느낌이나 감각의 영역이라고 좀 많이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패션을 AI와 연결해서 분석한다는 게 저는 조금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신 대표님께서는 어쩌다 패션과 AI 이 두 가지를 연결짓게 되신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2017년에 창업을 했는데요. 그때 생성 AI는 이미지밖에 생성을 할 수 없었어요. 요즘처럼 말하는 게 없었던 거죠. 근데 패션이 그중에 진짜 어려워요. 색, 소재, 실루엣 뭐 이런 이미지에서 분석하는 것 자체도 어려운데 느낌이라고 하는 그 감각까지를 AI가 해석을 해야 되는 산업이더라고요. 이거 문제 잘 풀면 우리 회사 기술력 보여줄 수 있겠구나. 플러스 미국 회사가 아무리 아시아 패션 잘한다고 해도 감각이 다르니까 이건 우리만 잘할 수 있겠구나 하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좀 평소에 패션 감각이 좀 있으세요?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보니까 뭐 좀 저랑 비슷한 것 같은데, 스타일이. 아, 감사합니다. 네, 저도 뭐 패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야, 이게 패션을 잘 모르셔도 어떻게 또 이렇게 또 패션 쪽을 또 하시게 된 건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지금 상황 괜찮나요? 네. 저희가 AI 들고 다닐 때 그렇게 좋은 AI가 있으면 너네가 직접 사업을 하면 되지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 월 매출이 800만 원까지 쪼그라들어 있던 쇼핑몰을 인수해서 AI를 막 돌린 거죠. 그 디자인도 만들고 네. 기획도 하고 판매도 해서 연매출 기준으로는 한 5, 60억까지 올라가게 되니까 저거 우리도 쓸래요 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800만 원에서 50억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 놀라운 기술이 도대체 무엇인가 궁금한데, 도대체 어떤 기술이길래 이 정도의 성과가 나온 것일까?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하나는 AI가 옷 사진 한 장만 보고 이게 어떤 건지 이제 분석할 수 있는 힘인데, 다른 하나는 잘 팔 수 있게 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사람들이 검색을 안 하고 챗 GPT나 제미나이 같은 생성형 AI한테 물어보거든요. 물어봤을 때 내 브랜드, 내 상품이 나오는가를 도와드리는 거를 GEO라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두 가지 솔루션과 기술을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럼 AI한테 나 오늘 좀 뭐 입으면 좋을까? 코디를 어떻게 할까? 했을 때
이 AI가 약간 우호적으로 보는 브랜드들로 이렇게 AI한테 약간 야 우리 거 회사 좀 홍보 좀 해 이런 느낌의 어떤 작업을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AI도 두 가지로 나뉘는데 네. 지식으로 학습되어 있는 정보가 있어요. 그리고 최신의 정보는 그때그때 가져온단 말이죠. 두 가지를 다 잘해줄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제너러티브 엔진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GEO라고 부르는데 그 영역을 요즘 많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제작부터 추천까지 AI가 활약하는 영역이 정말 넓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대표님 말씀처럼 AI가 옷을 데이터로 읽는 기술이 등장을 하면서 어쩌면 패션을 바라보고 있는 관점 자체가 좀 바뀌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네, 뭐 예전 같으면 주변에도 뭐 이렇게 물어보면서 옷 잘 입는 친구가 있고 이 친구들한테 야, 나 오늘 어떠니? 뭐 내 스타일은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이제는 AI가 그걸 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런 변화, 학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패션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만 패션뿐만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디자인 영역에서 이제 이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뭐 꾸안꾸 스타일을 하고 싶어. 난 요번에는 어떤 다른 유형의 스타일을 하고 싶어. 라고 얘기를 했다거나 나는 핑크룩을 좋아하고 있어. 뭐 이번에는 뭐 블랙이 유행이야. 라고 얘기했다면 지금은 내 취향이 데이터에 정확히 어디에 있고 그 다음에 유행하는 것들은 대중적으로 어디에 있고가 전체적인 데이터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가 원하는 어떤 지점이 있을 거고 대중적으로 이제 좀 옷 좀 입는다 하는 어떤 분들의 어떤 평균값 같은 지점이 있는 거고 네, 그렇죠. 요 사이에서 내가 좀 고를 수 있다라는 겁니까? 내가 고를 수도 있고 예. 추천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AI가 내가 이전에 했던 행동이나 나의 패턴을 갖고 나도 잘 몰랐지만 내가 원하는 지점을 데이터에서 정확히 추천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건 좋은 거 맞습니까? 좋은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원하는 지점이 그렇게 예쁘지가 않거든요. 네. 저도 이제 제가 원하는 지점으로 좀 옷을 입어보니까 내가 원하는 지점을 입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네. 내가 원하는 지점이 있고 대중적으로 굉장히 이제 많이 선호하는 지점이 있는데 네. 내가 이전까지 했던 행동에서 만약에 샀다가 반품했다든가 별점을 적게 매겼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이 다 통합되어서 반영되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선택한 것보다는 모든 행위와 그 이전의 심리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조건 굉장히 옷을 잘 입는다, 아주 패션 피플이다, 네네. 이런 것만 이렇게 추천해 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너 이거 되게 예쁜 옷이었는데 네가 반품한 거 보니까 네 스타일은 아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네. 말하면 나의 최근 목록에서 20개, 30개가 있는데 그중에 최근에 5개는 무엇이 반년 전에는 무엇을 선택했는지 이런 것까지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선택에 있어서 나의 취향과 내가 뭐 한번 경험했던 것들이 이런 거 다 녹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것들을 데이터로 분석을 해가지고 네. 정확하게 어떤 진단을 좀 내려준다. 네. 네. 야, 패션 감각이 그럼 이제는 데이터의 언어로 좀 번역이 되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보이네요. 네, 많이 네.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다시 기술적인 부분이 좀 궁금해집니다. 네, 대표님. 실제로 AI는 옷을 어떻게 분석하는 겁니까? AI도 그 오감이 있어요. 눈으로 본 이미지에서 데이터를 추출을 하는데 DNA처럼 다 쪼개서 봅니다. 이거는 소재가 어떻다, 실루엣이 어떻다 뿐만이 아니고 이거는 어떤 때 입는 거다. 이거는 어떤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다. 이거는 어느 곳에서 많이 입는 거다. 요즘 홍대룩, 성수룩, 강남룩 다른 것처럼 뭔가 다르긴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사람 보고 설명하라고 하면 뭔지 몰라요. 하지만 AI는 요소를 다 추출을 해서 이 픽셀을 DNA처럼 숫자로 다 변환해서 해석하게 됩니다. 그럼 오감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상 인간 같은 오감은 아니고 어떤 시각 정보, 이 이미지에 있는 픽셀들을 여러 가지 감각적인 요소로 좀 구분을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 이미지뿐만 아니고 사실 멀티모달이라고 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하나로 합치는 힘이 있어요. 예를 들면 소나무 숲 이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청량함, 새가 지저귀는 소리. 맞아요. 그렇게 초록 색깔 떠오르고 뭔가 차분한 느낌이 예. 들고 뭔가 이런 향기가 날 것 같고 한 게 멀티모달인데 네네. 패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생긴 옷은 어떤 느낌이고 어떤 사람들이 입고 어떤 맥락이 있고 판매량은 어떻고 어디서 언급이 많이 되고 이렇게 해석하게 되는 게 요즘 앞단 생성하기 전에 패션을 이해하는 AI로서 전제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좋네요. 멀티모달 저희가 이제 뭐
영상이나 이미지나 뭐 사운드 데이터를 같이 학습한다 뭐 이런 식으로 알고 있었는데 패션에서 어떤 키워드가 나왔을 때 이것과 관련된 어떤 공감각적인 데이터들을 같이 학습을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근데 사진 한 장의 픽셀, 이건 이제 숫자로 정해져 있긴 하지만 이게 옷의 느낌은 좀 상황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럼 예를 들어 뭐 린넨과 면의 미세한 질감 차이, 네,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루즈핏, 오버핏의 차이. 루즈핏, 오버핏의 차이는 뭡니까 이거 정말 궁금해요. 이런 미묘한 차이도 구분이 가능합니까? 어렵지만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영상이나 이미지에서 네. 옷이 어떻게 구겨지는지, 그림자는 어디에 생기는지 이제는 영상까지도 이해할 수 있으니까 소재감이 불러일으켜지고 있어요. 물론 아직 틀리지만 그런 게 하나씩 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고도화된 기술로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정확하게 추천하는 것까지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루즈핏입니까? 오버핏입니까? 어깨선이 어깨보다 내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 오버핏입니다. 이게 오버핏인지 루즈핏인지 어렵고. 아니, 교수님, 꾸안꾸는 뭡니까? 말 그대로입니다. 많이 꾸몄지만 꾸미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대표님 지금 꾸안꾸세요? 아닙니다. 저는 안꾸세요, 그냥 안꾸? 오늘 그냥 어제 신기영이 오늘도 나왔고요. 꾸안꾸 어떤 느낌들을 가르치는 게 어려운 이유가 이 AI들한테 이 느낌이라고 하는 걸 가르치려면 데이터로 존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보신 것처럼 사람도 이걸 정확하게 데이터로 치환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샵 꾸안꾸라고 돼 있는 텍스트하고 이미지들을 계속 보여주다 보면은 이게 꾸안꾸인가 보다라고 하는 그 느낌처럼 AI도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AI를 가르치고 학습시키고 있습니다. 인간도 정확하게 이 기준점을 찾지 못하지만 AI는 이 해시태그들을 통해서 어떤 게 꾸안꾸인지를 나름대로 어떤 데이터로 정의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네. 같은 룩이어도 조명이 세게 받는 백화점 대리석 번쩍한 데서 찍으면 꾸민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카페에 앉아서 소파에 있는 것처럼 보이면은 안 꾸민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어떤 사람 일은 이상하게 이제 꾸안꾸가 아닌데 꾸안꾸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진짜 꾸안꾸를 꾸안꾸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하지만 AI가 굉장히 집단지성적인 결과물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 데이터 안에서는 이제 좀 더 가능한 근접한 지점을 좀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모호한 상태, 꾸안꾸, 오버핏, 루즈핏 뭐 이런 것들 모호한 상태를 AI가 학습하는 게 사실 어려울 것 같은데 야, 이게 가능할까? 뭐 AI가 이제 막 계산하다가 야, 이거는 꾸안꾸야, 안꾸야 이거 막 이러다가 뭐 과부하가 걸리거나 오류가 나오는 경우가 좀 많지 않을까요?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틀려왔고요. 다만 그것 때문에 사실 사람이 너가 맞았어, 너가 틀렸어라고 가르쳐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결국은 데이터로 학습을 시키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꾸안꾸다라고 할 때 꾸몄다 안 꾸몄다에서 뽑아내야 되는 DNA가 뭐냐. 이 셔츠는 비싼 셔츠 같아 보이는데 트레이닝 팬츠를 입고 계시면 꾸민 듯 안 꾸민 듯 하다. 그런 식으로 AI가 데이터에서 학습을 하기 때문에 가능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신기하네요. 네. 그렇다면 이런 데이터 기반의 판단 이것이 실제 패션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교수님 여쭤보겠습니다. 참고할 만한 사례가 좀 있을까요? 데이터 기반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곳은 자라라는 기업입니다. 너무 자라? 많이 아시고 많이 이용하시기도 하죠. 저 많이 입거든요. 네. 네. 근데 자라 같은 경우가 굉장히 빠른 이렇게 패스트 패션 기업인데 이미 이제 기존에 뭐 의료업으로 굉장히 잘했지만 현재는 데이터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누가 언제 들어와서 어떤 것을 입고 어떤 것을 사고 단추는 어떤 게 달려있는 게 많이 팔리고 기장이 어떤 기장이 선호되고 뭐 이런 것들 반품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데이터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그걸 가장 빨리 활용하는 건데 패션에 굉장히 AI가 신기영 대표님처럼 많이 이용되고 있지만 자라가 현재로서는 가장 잘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옷을 만든다 이런 것들은 굉장한 시도 같은데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사실 옷을 보고서 야 이건 내 스타일이야 야 이건 내가 좋아하는 옷이야 이렇게 느끼는 거 그 취향 이거는 정말 개인마다 다 다를 거고 굉장히 주관적이고 감각적인 영역처럼 보이는데 대표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취향은 어떻게 데이터가 되는 것인가 이걸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술이 뭔지 궁금합니다.
아까 소량기로 여쭤보았던 이 멀티모달 기술이 핵심을 이루고 있어요. 네. 결국 AI는 전부 다 숫자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어떤 분포 일터인데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은 이런 느낌, 저기 모여 있는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은 저런 느낌. 이렇게 느낌들을 이미지뿐만 아니고 시점, 텍스트, 가격, 소재 이 다양한 정보들로 분석을 했을 때 이 멀티모달 임베딩이라는 걸 활용을 해서 여기는 이런 느낌, 저기는 저런 느낌이구나라고 이제 이해하게끔 하는 것이 지금 패션 AI의 어떤 근간을 이루고 있는 기술입니다. 멀티모달 임베딩. 하나의 이미지를 봤을 때 뭐 함께 떠오르는 분위기와 맥락의 어떤 묶음 같은 거네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실제로 심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멀티모달 임베딩이랑 연결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어떤 느낌입니까? 멀티모달 임베딩 관점에서. 굉장히 멋진 느낌을 저는 받고 있고 만약에 제가 AI라서 이 이미지가 들어와서 네. 출력으로 뭘 뱉어야 된다라고 하면 꾸민 공학자인 것 같습니다. 꾸공. 오늘 좀 이렇게 패션이라 주제가 좀 화려한 거 입고 왔거든요. 맞습니다. 과감한 색깔은 아무나 입을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멋지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꾹꾹 과학자라고. 꾸꾸. 꾸꾸 과학자. 꾸꾸 하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실제 소비자의 취향을 읽을 때 AI는 어떤 데이터를 가장 중요하게 보는지도 궁금하네요. 저희가 이런 임베딩을 하기 전에 네. 그런 취향들은 결국은 이제 그런 데이터들은 굉장히 밤하늘에 펼쳐져 있는 별처럼 네, 혹은 가끔은 구름이 몰려 있거나 비가 많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흩어져 있거든요. 네네. 데이터들이 이렇게 모여서 군집을 이루면 그 클러스터링 된 것들이 이제 그런 취향이 되고 그 많이 선호가 되고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진짜 좋다, 나쁘다, 뭐 이게 취향이 좀 내 취향이다, 아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피드백을 받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전에는 없던 데이터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면 그럼 이제 그 유행이 오는 걸 수 있고 그게 많은 사람의 취향이 되기도 하는 거죠. 야, 유행이라는 거를 어떻게 또 AI가 따라잡기가 쉽지 않은데 거기서 사람이 또 많이 노력을 해야 되네요. 취향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걸 샀는지 안 샀는지 정도로는 해결이 안 돼요. 이걸 얼마나 들여다봤는지 장바구니에 넣고 참고 있는지 이걸 다시 뺐는지 이 앞뒤에 이 모든 데이터들을 사실 봐야 정확한 추천이 가능해집니다. 또 더불어서 취향이라고 하는 게 사실 본인 취향을 본인이 말을 잘 못해요. 자기도 모르는 취향까지도 찾아서 이해하고 맞춰줘야 맞아 라고 하고 구매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일기예보처럼 AI 틀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데이터를 가지고 해석하고 예측, 추천할 수 있는 것. 그게 아마 취향을 추천하는 기술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뭐 뭘 샀다, 뭘 반품했다, 뭐 요거를 뭐 어떻게 했다. 이거보다도 중요한 게 요 고민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AI가 취향의 지도를 그리고 그 지도로 트렌드까지 예측한다라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 같은데 요걸 AI가 해낸다. 야, 근데 그 지도가 좀 나를 따라오나? 이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추천해주는 상품을 딱 보다가 야, 이거 사려던 건데 놀랄 때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 많으실 거예요. 대표님, 이런 추천도 결국 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거겠죠? 맞습니다. AI가 엄밀히 이야기하면은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한 게 아니고 이 여러 사람들의 그 모인 마음을 찾아냅니다. 이런 사람들이 겠구나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 이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말하면서 모인 데이터들을 학습시킨 AI가 너 이런 사람이야. 넌 이걸 좋아할 거야 라고 보여준 거를 아마 누르시면서 소름 돋네 라고 생각하셨다고 봅니다. 선택에 이르기까지의 어떤 과정, 이 자체를 데이터로 읽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다.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AI가 패션 산업에 들어오면서 사람들의 패션 소비 방식이나 옷을 고르는 기준에도 좀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까? 사실 신기영 대표님이 활약을 하고 계신 분야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하셨던 그런 데이터 기반의 패션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추천을 많이 해주고 있고 그렇죠. 사실 패션 이외의 분야에서도 이미 추천은 많이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이 취향을 내가 선택해서 막 한참 동안 고르는 그런 것보다는 사실 내가 뭘 사야 될지를 이미 데이터에서 알고 AI가 이제 해주는 대로 구입을 하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꽤 마음에 들고 또 추천해 주는 것들이. 네. 왜냐하면 이제 사실 국내에서는 그런 회사들 국내에도 있고 이제 해외에도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의 스티치픽스 같은 회사 같은 경우는 아예 온라인 몰도 없고 검색도 못하는 상태였어요 원래. 그냥 그 사람이 자신의 정보를 넣으면 그냥 보내주는 형태로 운영하다 지금은 이제 장바구니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굉장히 성공을 했었고 뭐 약간의 실패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온라인에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고 그냥 보내주는 거는 이런 데이터의 AI의 힘이 아니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독특하긴 하네요. 오히려 이걸 위해서 이걸 통해서 지금 내가 사실은 추구미는 꾸안꾸인데 내가 뭘 할지 몰랐던 사람이 꾸안꾸이면서도 꾸꾸의 그 경계에 이런 옷을 추천받기도 해서 자기의 영역을 확장하기도 합니다. 정기적으로 이 사람에게 맞는 옷을 보내주고 이 사람의 만족도나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자기의 그런 어떤 뭐 타입 같은 거를 찾아내게 해주는 그런 서비스죠. 그렇군요. 아니 대표님 근데 이렇게 예를 들어 추천을 잘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패션들을 딱딱딱딱 보여주고 추천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약간 우리가 요즘 알고리즘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너무 이제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보여주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이 패션 취향도 계속 내가 좋아하는 형태로만 가다 보니까 약간 어느 지점에서는 약간 고이는 느낌, 나의 패션이. 나의 패션 추구미는 약간 자유로움이었는데 갑자기 약간 너무 고이는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혹시? 실제로 그런 문제가 두 가지 형태로 존재를 하는데요. 하나는 원래 존재합니다. 집에 가서 옷장을 열어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다 초록색의 이런 옷들만 있고 또 어떤 분 옷장에는 핑크색으로만 가득 찬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요? 원래 사람들이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그걸 학습하다 보니 AI도 그런 문제가 있기도 하는데 그걸 풀기 위해서 세렌디피티라는 거를 저희는 연구를 또 합니다. 네네. 운명적 만남을 설계해 주는 건데요. 처음 봐요. 네. 원래 사던 것도 아니에요. 근데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만남들을 저희가 연구하고 있고 아마 궤도님 피드에도 그런 만남들이 곧 나타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럼 예를 들어 갑자기 뭐가 탁 뜨는 거예요. 전혀 다른? 약간 알고리즘을 벗어난 무언가를 집어넣는. 거기까지 알고리즘인 거죠. 벗어나는 것까지 알고리즘이에요? 와, 그러면 또 약간 새로운 경험을 딸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AI로 인해 쇼핑의 문법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수만 가지 선택지 앞에서 헤매던 시대는 끝났고요. 나를 아는 AI가 쇼핑의 새로운 기준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최초로 AI 디자인 후드티 출시한 적 있으시죠? AI는 그런 편견이 없으니까 이빨하고 지느러미만 레고로 바꾼 앞으로 패션 디자인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질지. 내가 가장 좋은 것을 골라내는 그런 큐레이팅 능력, 정말 좋은 패션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안목만 있으면 되나? 근데 그건 아닌 거죠. 사람이 못하는 건 AI도 못한다. 특정 디자이너의 스타일이 의도치 않게 섞이거나 기술적으로 이런 복제와 학습의 경계를 어디까지 통제할 수 있을까?